네, 오늘부터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통합형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치러지는 터라 수시 원서 접수부터 눈치 작전이 치열한데요. 윤윤구 EBS 대표 강사와 함께 수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원서 접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각 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 중에서 3일 이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지원하기를 원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수시에서도 정시 확대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매우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 접수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총 6번의 수시 지원 기회에 대해서 최적의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대를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대체로 1차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1차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원서 접수부터가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지금 이제 정시가 좀 늘면서 수시 모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 확대로 인해서 수시 인원이 좀 감소됐고 전형별로 다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락했던 학종의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평가 기준이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지원 전략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주요 대학에서 신설된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모집 인원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자연 계열의 최상위권이 늘어나게 되고 인문 계열의 최상위권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연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치학의 경우에는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약대 영향을 받게 되는 화학과 같은 관련 학과들에서는 다소 합격선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합격선은 전체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 합격이라든지 2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술 인원은 다소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정시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재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뭔가 좀 예의주시하고 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이제 가뜩이나 수능도 보니까 통합형으로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변수도 많고 뭔가 좀 이런 상황에서의 가장 적합한 수시 지원 전략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통합형 수능을 접수한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한 16,000명 정도가 증가해서 51만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졸업생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13만 명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올해 졸업생들의 추이를 좀 생각해 보면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은 약 45만 명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집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커지는 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등급별 인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에서는 등급 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상위권 재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는 정시보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수시 지원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원 전형을 결정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을 2개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재학생들은 좀 비교적 쉽게 수능 성적 향상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시에서 반드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라. 이걸 네, 꼭 맞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EBS 대표 강사 윤윤구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